자, 우리가 이제 아까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C랑 AVC의 최소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게 AVC야. 그럼 AC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제 나중에 달라붙겠죠. 수렴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건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뭐 AVC보다 밑에 있으면 월급도 주지 못하니까 문 닫아 이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냐, 이렇게 형성되냐, 이렇게 있느냐. 여기다 뭐 MC도 만약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MC가 통과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 AVC의 최소점이 이게 이제 문을 닫을까 말까 셧다운 포인트라 해요. 조업을 중단할까 말까 이렇게요. 중단점, 중단 가격. 그러니까 이거보다 가격이 밑에 내려가면 그냥 문 닫아. 이게 훨씬 나은 거지. 고정 비용 다 날려. 오히려 계속하다 보면 손실이 더 커져요. 근데 여기 AC의 최소점은 이게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손익분기점. 자, 손이익할 때 이게 손실과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 요 AC의 최소점보다 밑으로 가면 손실을 보고요. 그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익을 얻게 된다. 그거의 분기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장기라고 할게요. 장기에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정 투입 요소가 없어. L과 생산에서 K를 모두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정이 가능해서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TFC는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VC랑 같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따라오시겠죠? TC는 원래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으로 돼 있는데 고정 비용이 빵이니까 전부 다 가변 비용으로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Q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AC는 AVC랑 같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장기에는 이렇게 해서 U자를 그리면 얘가 AVC가 고정 비용이 없어지니까 AC랑 같고요. 그럼 저 왼쪽 그림에서 고정 비용을 날리면 두 개 같아지니까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이 같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조업 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이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그림으로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 A 이제 장기라고 해서 롱런이라고 해서 L을 넣은 거야. 요 AC 요게 이제 장기니까 AVC랑 똑같은 손익분기점이면서 조업 중단점인데 만약에 시장에 수요가 증가했다 할게요.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살짝 생각만 해보세요. 원래 A점이었었는데 여기 A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디맨드 수요가 뭐 소득이 증가했던 유행이 불었던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증가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우측 이동 시 네, 그러면 A에서 B점으로 가게 돼요. 가격 P는 상승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P가 상승해서 이 가격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직면하는 개별 기업의 가격이고 수요 곡선이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라는데 P라고 써도 됩니다. P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이 최소점보다 위에 가니까 플러스 이윤을 얻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돼? 굳이 찾는다 그러면 여기 이윤극대 산출량은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오케이. AC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점이네. AC는. 그래서 색깔을 칠하게 되면 이만큼이 이윤 플러스 이윤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자,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신규 기업들이 진입한다고 기존 기업들도 이거 남는 장사네 해가지고 생산을 증가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신규 기업이 들어오게 돼서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할게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만큼 들어왔다 할게요. 더 많이 들어왔다 할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 들어왔다 할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많이 이동해서 신규 기업이 진입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합시다. 오케이? 순서 아시겠죠? 뭔가 유행의 붐이 불어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A에서 B로 가서 가격이 올라가고 물론 생산량도 증가해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양의 이윤을 핑크 색깔 면적만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야 저기 먹을 게 있다 해서 그냥 순식간에 몰려들게 돼서 신규 기업이 왕창 진입하게 되면 그럼 새로운 점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C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다시 지울게요. 가격이 내려가 버리게 되니까 지웁시다. 요거 지우고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요. 직선이니까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어디서 결정돼? 여기가 이윤국대 산출량이고 여기 나와 있는 AC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엄청나게 진입하게 되니까 손실,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플러스 이윤을 보고 사람들이 왕창 진입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공급 탄력성 할 때 얘기한 것처럼 풍년이다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 농부들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농작물 버리고 해서 다시는 내가 배추 농사, 마늘 농사 짓나보자 해가지고 너도 나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농작물이 조금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또 폭등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이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 공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야, 손실 보내서 일부는 여기 보시면 조업 중단점보다 낮은 상황이니까 그냥 손절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일부는 문 닫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발생합니다. 손실을 발생하게 되니까 일부 기업이 아니면 공장 또 시설을 축소합니다. 이게 퇴거해서 나가게 돼요. 엑시트합니다. 야 문 닫고 나가자. 자,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조정이 되다가 언제 멈추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 지울게. 요거 그래프를 다 지우면 이거 지워질 수 있나? 지워지지가 않겠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 두 개 그림을 그린 건 뭐냐면 왼쪽이 시장 전체 그림이야. 마켓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요 공급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이야.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가격과 생산량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가격을 개별 기업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AC 최소점에서 결정이 되고, 자, 그러면 그림이야 약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개별 기업은 몇 개 생산하는가? 그러면 20개 생산한다 할게.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주식 시장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에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2개, 3개, 2주, 3주 산다 해서 주가가 막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개미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 내가 막 어떻게 막 행동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현실은 만약에 내가 기관 투자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면 그거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20개 생산할까 25개 생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시장 전체라고 그랬어.
시장 전체의 균형 산출량을 나타내는 요 점에서의 이 생산량은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더 집어넣는다 해서 막 수위가 넘치고 변함이 없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오늘 하루 갑자기 내가 땡땡이를 치거나 갑자기 빡세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그냥 그 변화, 나의 삶의 변화 미치는 거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쌓여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생산을 19개를 하던 21개를 하던 저 1000만 개 속에서 티도 안 나. 가격 결정된 거 뭐 나 하나로 결정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서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에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가격이 만약에 400원이다 이렇게 결정되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도 요건 F라고 할게요. 400원 똑같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MC에 맞춰서 MC 곡선도 그리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MC 곡선에 맞춰 가지고 나의 생산량은 20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씨와 P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F점은 개별 기업 얘기하는 거야. F점은 P와 AC가 돼요. 이윤이 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윤이 빵이면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면 문 털고 이게 털고 나가야지 왜 계속 있습니까?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데서 버는 것만큼 버는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플러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거는 초과라는 말을 써요. 아니면 이걸 경제학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경제적 이윤이라는 말을 써요. 이윤은 빵이나 내가 말이야 이 사업을 하거나 이 뭐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데 다른 데서 버는 것만큼 버는 거야. 내가 어떤 회사 다녔는데 뭐 한 달에 500을 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해. 커피숍을 해. 500을 벌어.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 이득인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초과 이윤은 빵인 거야. 딴 데서 버는 것만큼 겨우 그냥 벌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500을 안 벌고 400 벌면 그럼 문 닫고 나가라는 거. 왜? 아니 문 닫고 나가면 다른 회사 다니면 500 버는데 네가 커피숍에서 400 버는 거면 이거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기회비용인 이걸 정상이윤이라 합니다. 정상이윤. 이윤은 플러스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게 노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요. 아니 딴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는 거야. 근데 딴 데서 버는 것 이상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excess라는 말을 쓰고 아니면 economic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 이윤이 빵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버는 건 없지. 그래도 내가 딴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초과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마진은 없고 그냥 뭐 다 손해 보지는 않을 만큼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없는 경제적 이윤은 빵이 되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지난번에 경제적 이윤, 회계적 이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남는 게 없는데 왜 있죠? 다른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장기 균형의 영의 이윤, 경제적 이윤을 빵이라는 것이고 딴 데서 버는 것만큼 내가 자본을 투자했거나 내 노동력을 투자했거나 그만큼의 대가 받아야겠다라는 뭐 그 기회비용만큼은 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 우리가 효율적입니다. 낭비가 없어요.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 같아지는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조건이 충족시키는 게 현실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니콘 같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분배 측면이나 공평성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독점 볼게요. 기업이 딱 하나 존재하는 경우고, 왜 하나 있습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거야. 뭔가 인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너무 기술적으로 앞서가서 다른 밀접한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게 되면은, 그것도 바로 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요, 독점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 이것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구글이니 등등 네이버니 그러면 다 이제 웬만하면 그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플랫폼 간의 경쟁을 하게 되고 먼저 그렇게 하다 규모를 크게 늘리고 해가지고 표준화를 딱 시켜버리게 되면 그 독점적인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점 그것도 이제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비용 체감 아니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내가 한번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복제해서 다시 뭐 이렇게 영상 이거 돌리거나 넷플릭스 올리거나 할 때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점차 입소문이 나서 네트워크 효과로 더욱더 많아지는 뭐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한번 거기 딱 고착되면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메일, 사용하던 플랫폼 거기에 고착되면 그게 익숙해지잖아. 사람들은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그냥 아유 됐어. 이게 락인이라 해서 잠겼다 동결 효과를 하는데 그냥 익숙한 걸 계속 사용해요. 우리 키보드 여러분 알잖아. 쿼티 자판기라고 하죠. QWER 그거 나타나는 게 이제 초창기에 자판 배열이 왜 이렇게 될지 저도 좀 그랬어. 아니 영타를 쓰는데 위에부터 ABCD 돼 있으면 편하지 않아? 그럼 ABCD 이렇게 치면 되는데 왜 Q가 있고 뭐 W, ER, TY 뭐 막 이렇게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갔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타자기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타자기를 탁탁탁 치면 타자손이 칙칙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착착착 치거든요. 그건 지우기도 쉽지 않아. 타자 오타 났다. 그럼 이거 막 지우면 지저분해지고 애매해서 타자 전문가들이 이제 또 익숙해지면 타자손 되게 빨리 치거든. 키보드 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타자 치는 타이피스트들이 타자기를 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치게 되면 타자손이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나가면 딱 엉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판을 만든 배열한 사람은 아니 타이피스트가 가장 빨리 숙련된 타이피스트가 빨리 쳤을 때 타자손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하는 그 자판 배열로 만든 게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쿼티 자판기거든. 근데 요즘 타자기보다는 컴퓨터 자판기 이런 거 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드보락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자판 배열을 만들었어. 그럼 자판 칠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자판기를 만들었거든. 우리가 봤을 때는 신제품을 내세운 거지. 훨씬 더 가성비 좋고 숙련되면 좋고 이런 걸 내세웠는데 시장에선 어떻게 됐을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타이피스트들이 이렇게 막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약간 새로운 자판기가 나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막 이런 게 아니라 빠르긴 빠른데 그냥 뭐 다시 자판을 익혀야 되는 것도 귀찮다고. 이쪽으로 전환하는데 아이 귀찮아 나 그냥 기존에 쓰던 거 할래. 뭐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냥 계속 기존 자판기를 쓰면서 지금 이걸로 그냥 고착화된 거지.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뭐야 더 좋은 상품을 내놨는데 왜 내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들이 귀차니즘에 고착 효과에 빠져서 그렇다. 이런 게 네트워크 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한번 독점화가 돼서 거기 구속돼 버리면 그냥 거기 요즘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막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플랫폼 체제로 가기가 쉽지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점도 있는데 전통적인 독점은 그런 거지. 법적으로 정부가 야 너만 해 이렇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기업들이 경쟁하다가 플랫폼 산업에서 특히 표준화가 돼버리면 그걸 그냥 사용을 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돼서 약간 유니크한 시장을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그 철길 있잖아. 여기 지하철 보면 철길 노선 이거 길이가 왜 그걸로 됐을까요? 그게 옛날에 마차의 그 폭 그거랑 똑같았대. 왜 하필 저 정도 옆에 길이지? 근데 그거에 맞춰서 됐는데 미국이 땅덩이가 되게 크잖아. 그래서 동서양, 동부, 서양을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드는데 각각의 주간에 미국은 이제 연합정부긴 하지만 그래도 주별로 특색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좀 조그만 나라니까. 근데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 뭐 경상도 가는데
철도 노선의 이 폭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갈아타야 된다고. 그렇잖아. 이게 기차가 못 간다니까. 레일의 길이가 똑같이 표준화가 돼 있어야지 쭉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지. 근데 미국이 동서양 대륙 그 횡단 철도를 만드는데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철도 레일이 다르면 가다가 멈춰야 돼. 기차를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그 물건 같은 거 짐을 내려서 다시 올려주는 이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강 캐러 갔을 때 뭐 청바지 만드는 사람이 떼돈 번 것처럼 철도가 막 발전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거 짐 싣고 상하차 그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 그 다음에 다시 레일이 이렇게 쭉 폭이 좁아지면 그 기차를 바꾼 다음에 또 레일이 달라지면 또 바꾸고 이 표준화가 전국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아예 표준화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AI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막 경쟁하면서 플랫폼 경쟁하다가 뭐 글쎄 제가 봤을 때 한 2개, 3개, 2개 정도 살아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 2개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보통 독점이 희소투 인물을 통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보면 다이아몬드 어때요? 다이아몬드 이게 뭐 결혼하거나 무슨 예물이나 이거 할 때 다이아몬드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있지. 영화 같은 거 보면 007 영화에도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막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결혼할 때 뭐야 여자한테 선물을 이렇게 줄 때 뭐 반지나 이거 할 때 사파이어, 진종 화를 내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왜요? 우리 사랑이 영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영원한 건 무조건 머릿속에 다이아몬드다 각인이 돼버리면 다들 다이아몬드만 찾게 되는 거지.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근데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기에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 거의 한 70% 정도가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 뭐 등등으로 유명한 데가 드비어스사인데 이 광산의 대부분을 그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걔네 외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자연 독점이라 하는데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요거 인허가라든가 뭐 특허권 요거 말씀드렸고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평균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 독점화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가 좀 이상하게 됐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서울이라 할게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살펴봤더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AC가 이게 최소점이 환자가 100명 이렇게 돼야지 뭐 비용을 최소로 하는 병실이 100개 있어야지 이 종합병원으로 운영된다 할게요. 그러니까 뭐 삼성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려면 그래도 환자 병실이 한 100명은 갖춰야지 최소 비용으로 되는 상황이라 할게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는 수요가 좀 이렇게 많다라고 할게. 여기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에서 살짝 얘기한 것처럼 최소 비용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500명 이렇게 있다 할게요. 서울에는 지금 삼성 종합병원 하나만 있게 되면은 이 환자 수용을 다 못해. 어떻게 100명을 갖출 수 있는 병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서울에는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 경쟁을 시키고 뭐 이게 나은 거야. 근데 예를 드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제주도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이거를 이제 확대하는 거야. 확대해가지고 이거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할게요. A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0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00명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 부분을 확대해서 우아형하다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간 건데 제주도에는 수요가 훨씬 더 작아 가지고 만약에 수요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수요는 좀 이렇게 작은 상황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주도에도 말이야 종합병원이 있어야지 해서 도지사가 뭔가 운영을 하려고 해. 근데 단가가 한 100명은 돼야 최소 비용으로 하는데 수요가 작아. 그렇다고 종합병원 없으면 종합병원
이걸 받기 위해서 다시 뭐 저쪽에 육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평균 단가가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해외에 많은 고객들이 또 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수요가 더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평균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 하나 종합병원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 아니 독점은 되게 나쁘다는데 저기 서울의 수도권에는 종합병원이 막 한 5개 있는데 제주도는 하나만 있어가지고 독점이니까 이게 나쁘니까 2개, 3개 더 만들자. 그러면 안 되지. 쓸데없이 과잉 투자하는 거잖아. 지금 수요가 안 그래도 없는데 하나 있는 것도 사실 다행인데 아니 독점이니까 독점은 나쁜 거래. 경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2개, 3개 종합병원을 만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쓸데없는 낭비가 발생하니까 이 경우는 있을까 말까라고 했을 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 은행이라든가 거기 병원이라든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 독점이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망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지하철, 철도, 네트워크 산업이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고정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땅을 다 이렇게 정부가 가져서 인수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레일을 깔아야 되잖아. 철도 레일이 그냥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 하나만 띠끼띠끼 있으면 그게 뭐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도 지하철 여기도 보면 수도권 내에 쫙 그물망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갈아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게 된단 말이지. 근데 철도 레일을 쫙 까는 동안 엄청난 고정 비용은 들어갔는데 그거요, 비용을 다 환수하려고 하면은, 아니, 승객들한테 비용을 조금씩 이렇게 요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언제 회수합니까? 그러니까, 철도 같은 그런 네트워크 산업은, 이렇게요. 네트워크 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은, 그래서 여기 전력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업은, 네. 초기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커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 살짝만 잠깐 와서 볼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가 평균 고정 비용이고 얘가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서 AC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게 유전자로 할게요.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로 할게. 그러면 AFC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면 AC는 어떻게 생길까요?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야. 얘도 있긴 하겠지만 저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미한 영향을 미치면. 그래서 여기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게 AFC 아니겠습니까? AFC가 엄청 크면, 영향력이 크면, 그러면 AC는 역시 AFC와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요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AFC도 점차 있지만, 영향력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얘는 굉장히 작아지고요. 처음에만 확 급격하게 줄다가, 나중에는 AVC가 훨씬 더 크게 되니까, 우리가 AVC 영향이 더 크게 되면, 이렇게 U자 형태의 AC가 되는,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측인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경우처럼 초기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철도, 전력 산업 이런 거요. 이런 경우는 네트워크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기에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TC다라고 하면 TVC는 이렇게 작아. 그리고 TFC가 이렇게 큰 경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그냥 약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가변 비용과 유사해. 그리고 요거 TFC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작다. 요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AC도 AVC랑 닮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 근데 만약에 TFC가 엄청나게 고정 비용이 큰 경우에는 가변 비용은 작고 그러면 얘랑 닮았으니까 AC가 저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전반적으로 우아형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런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요게 이제 또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또 관심 있는 독점이죠. 현실에서는 정부가 네가 해가지고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야? 앞서 나가는 애가 네트워크 경쟁 산업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압도적인 내가 1등 기업이 돼버렸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논쟁 중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를 책에 넣어놨습니다. AC가 U자 형태인데 U자 형태 요 감소하는 부분의 수요가 결정되면 이거는 최소 효율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상황이니까 자연스레 독점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독점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 조금만 더 할게요. 어떻게 되는가 보면 여기 완전 경쟁 시장 얘기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요. P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원 정해져 있으면 A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400원으로 결정됐잖아. 그럼 내가 뭐 생산을 더 하건 적게 하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이고 막 하는데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독점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P가 이렇게 400이고 마이너스 Q 이렇게 예를 들면 A 마이너스 BQ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로 살짝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P 곡선을 여기다 표현을 하려고 할게요. Q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지금 얘는 일정해. 400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400 이렇게 일정한데 독점일 때는 얘가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400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P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미가 다시 뭐냐면 왼쪽에는요. 개별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량을 내가 줄인다 할게요. 생산량을 줄여요. 줄이거나 늘려도 그냥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시장에서 400원 결정됐다? 그러면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은 뭐 기업의 수가 많고 동질적이고 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하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고르세요 하면은 가격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가? 조정할 수 없는 가격 수용자인가? 이거요. 요게 뭔데? 여기는 내가 가격을 막 올릴 수 있다니까 일부러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생산을 더 안 하잖아? 그러면 그 수요 곡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 설정자다. 이게 제일 특징이에요. 가격 설정자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까 완전 경쟁 시장도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거 봤죠? 그리고 여기 뭐 장기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이걸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모여서 수요 곡선을 한 건데 독점은요 혼자 있어. 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이게 다 내 거야, 내 거.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와 개별 기업이 똑같아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요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MR을 구해서 이온극대 산출량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우선 TR을 다시 한번 구해봅니다. TR은 PQ가 되는 거니까 복습을 하게 되면 AQ 이렇게 되고요. MR은 우리가 A 이렇게 되고 AR, MR 다 A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은 P 곱하기 Q니까
P가 A-BQ 이렇게 됩니다. Q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AQ-B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TR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볼까요? 자, 이게 Q 생산량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봤는데 TR은 이때는 기울기가 P 이렇게 돼서 우상향하는 직선입니다. 이게 400 해서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근데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저렇게 뭐 400-Q 이렇게 돼 있으면 TR은 이렇게 마이너스 Q의 제곱이니까 0U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TR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Q에 대해서 TR이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여기 TR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MR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시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TR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자 AR 한번 구해 볼게요. AR은 TR을 자 평균이니까 Q로 나눠줍니다. 그럼 요거 TR을 Q로 나눠주면 A-BQ 이게 사실 P랑 똑같아요. MR은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A-2B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B인데 얘는 마이너스 2B 돼서 기울기가 MR은 P보다 2배 크다,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선 MR은 TR을 Q로 미분하는 거야. TR은 P 곱하기 Q니까 이렇게 썼고 이걸 Q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P랑 봤을 때는 MR은 기울기가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2배 가파르네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P가 이렇게 있으면 MR이 A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MR이 이렇게 생겨요. 핑크 색깔이 이거랑 같아. 얘는 기울기가 2배 가파르니까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게 MR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차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MR 도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다 끝났어. 독점은 이제 요게 이제 처음엔 낯설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조업중단점, 손익분기점 그게 조금 약간 할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좀 시간을 내서 했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다음에 독점의 이윤극대화랑 뭐 몇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 과점하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건 얼추 끝나요. 그럼 저 뒤에는 몇 개 간단하게 보고 좀 하다 거시경제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시경제학 중에서 저 뒷부분 좀 못 끝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성대에서 그 거시경제 원론 할 때 요 책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도 거기다 이렇게 뒤에 올려놔서 또 붙여줄게요. 보기 좋게. 근데 그건 시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진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종강하고 방학 때 시간 날 때 이렇게 그냥 보셔서 거시까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충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